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한 가족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비밀이 무덤에서 시작되어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죠. 윤정희 씨는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62살의 여성입니다. 남편을 잃고 3년째 홀로 지내고 있는데요. 며느리 수진 씨와 아들 민수 씨 부부가 한 집에서 함께 살며 두 손자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이라고 생각했던 윤정희 씨에게 지난 4월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도시개발로 인해 남편의 묘소를 이장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윤정희 씨. 4월 15일 아침 7시 서울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에 도착한 그녀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남편과의 마지막 장소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거든요. 부인, 조심스럽게 작업하겠습니다. 작업 책임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윤정희 씨는 검은 옷을 입고 작업자들이 남편의 관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삽으로 한층 한층 흙을 걷어내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정말 떠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관을 들어올리는 순간 관 옆 흙 속에서 뭔가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비닐에 쌓인 듯한 물건이었어요. 저게 뭐죠? 윤정희 씨가 작업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누군가 묻어둔 것 같은데요.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작업자가 조심스럽게 파내보니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는 비닐로 여러 겹 쌓여 있어서 상태가 양호했어요. 윤정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뭘까? 왜 남편 무덤 옆에 이런 게 있지? 집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어린 소녀의 사진 한 장, 그리고 남편의 손글씨로 쓰인 쪽지 하나, 그리고 수진에게라고 적힌 편지 봉투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본 윤정희 씨는 더욱 놀랐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내 딸 수진이 1995년. 내 딸이라고. 수진이가. 사진 속 소녀는 지금의 며느리 수진 씨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미소. 도저히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닮아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며느리의 어린 시절 사진이 왜 남편의 무덤에서 나온 걸까요? 윤정희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았던 남편에 대해 자신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설마 수진이가 정말 여보의 딸인 건 아니겠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윤정희 씨는 며느리 수진 씨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완벽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수진 씨였는데 이제 보니 묘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수진 씨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3개월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밝고 활발했던 수진 씨가 갑자기 조용해졌고 시아버지 방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어요. 특히 시아버지 기일에는 꼭 혼자 성묘를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가자고 해도 완강히 거절했어요. 저 혼자 다녀올게요. 아버님과 할 얘기가 있어서요. 그리고 시아버지 방에서 혼잣말을 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아버님, 그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었나요? 정말 그런 건가요? 제가 설마.
이런 말들을 중얼거리는 수진 씨를 보며 윤정희 씨는 처음에는 시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라고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다른 의미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정희 씨는 그동안 자신이 놓쳤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남편이 수진 씨를 대할 때의 특별한 눈빛, 다른 며느리들과는 확실히 다른 애정 어린 시선이었어요. 수진 씨가 결혼해서 이 집에 왔을 때 남편의 표정이 묘하게 복잡했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의 결혼식 날 남편이 혼자서 한참 동안 울고 있던 모습도 떠올랐어요. 당시에는 아들이 결혼해서 기쁘고 서운한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윤정희 씨는 평소 믿고 지내던 조카 경민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경민 씨는 남편의 조카로 어릴 때부터 삼촌을 무척 따랐던 45세의 남성입니다. 경민 씨는 보험회사에서 20년간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삼촌이 누군가를 몰래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어요. 고모, 삼촌이 가끔 혼자 나가실 때가 있었거든요. 일 보러 간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회사 동료들에게 들어보면 그런 일정이 없을 때가 많았어요. 경민 씨는 윤정희 씨가 가져온 사진과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진이 정말 삼촌이 남긴 것인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가족사를 차근차근 조사해 보죠. 경민 씨는 먼저 사진의 진위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의 상태, 종이의 재질, 인화 방식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사진 전문가인 지인에게 의뢰한 결과 확실히 1995년경에 찍힌 것이 맞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뒷면의 글씨 역시 필적 전문가를 통해 삼촌의 필체가 확실하다는 확인을 받았어요. 그 다음 경민 씨가 한 일은 삼촌의 유품을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윤정희 씨는 남편의 개인 물품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 상태였거든요. 남편의 서재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첩 겉표지는 낡았지만 안의 내용은 선명했어요. 20년 전부터의 간헐적인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3월 12일, 오늘도 그 아이가 왔다. 학교 앞에서 멀리 지켜만 봤지만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2008년 9월 5일, 중학생이 된 수진이. 점점 닮아간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매일 보고 싶지만 참아야 한다. 2012년 4월 20일, 고등학교 입학식 날. 멀리서 봤는데 너무 예뻐졌다. 공부도 잘한다고 들었다. 자랑스럽다. 2015년 7월 20일,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텐데. 하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2018년 2월 14일, 수진이가 누군가와 사귄다는 얘기를 들었다. 마음이 복잡하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결혼식 날짜인 2018년 10월 14일 옆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운명인가 저주인가. 내 아들과 내 딸이 결혼을 한다니. 이제 정말 끝이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마지막 기록은 더욱 절절했습니다. 2021년 8월, 수진이에게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차마 할 수가 없다. 이미 아이까지 있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나. 미안하다, 내 딸아. 아빠가 너무 무력하다.
경민 씨와 윤정희 씨는 이 기록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삼촌과 수진 씨 사이에 분명히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고모, 이 기록을 보면 삼촌이 수진 씨를 오랫동안 지켜봐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수진이가 남편의 딸이라는 얘기인 거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정확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경민 씨가 삼촌의 통장 내역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자동이체 내역을 발견했어요. 매월 일정 금액이 안전금고 이용료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무려 15년간이나 말이에요. 고모, 삼촌이 안전금고를 사용하고 계셨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윤정희 씨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 남편이 안전금고를 쓴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남편이 나한테 숨기는 일이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아. 4월 25일, 윤정희 씨와 경민 씨는 함께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은행 직원은 상속자인 윤정희 씨의 사망진단서와 신분증을 확인한 후 안전금고실로 안내했어요. 15년간 꾸준히 이용료를 납부하셨네요. 마지막 방문은 작년 7월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설명했어요. 드디어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서 나온 것들을 보고 두 사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 씨 이름으로 된 학비납입 영수증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모든 학비였습니다. 매월 생활비 송금 내역도 있었고 수진 씨의 생일마다 선물을 보낸 기록도 남아 있었어요. 심지어 수진 씨가 아플 때 병원비를 대납한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윤정희 씨가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DNA 친자 검사 결과서가 2장 들어 있었거든요. 첫 번째 검사 결과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검자 수진, 의뢰인 김윤정희 씨 남편, 친자 확률 99.9%. 검사 날짜 2018년 9월 28일. 수진 씨는 남편의 친딸이 맞았습니다. 그것도 수진 씨가 결혼하기 직전에 검사를 받았던 거였어요. 하지만 두 번째 검사 결과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피검자 민수, 의뢰인 김, 친자 확률 0.1%. 검사 날짜 2019년 3월 15일. 민수 씨는 남편의 친아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경민 씨도 당황했어요. 윤정희 씨는 두 번째 검사 결과서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젊은 시절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평생 침묵하며 민수를 친아들처럼 키워준 거였죠. 여보, 당신은 알고 있었구나. 민수가 당신 아들이 아니라는 걸. 경민 씨가 추가로 조사한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수진 씨는 남편이 젊은 시절 대학 동기였던 한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어요. 그 여성은 수진 씨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남편은 그때부터 멀리서나마 수진 씨를 돌봐왔던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윤정희 씨가 결혼 직전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가진 아들이었고요. 남편은 결혼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민수를 친아들처럼 사랑하며 키워왔던 거예요. 남편은 이 2가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평생 침묵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신의 친딸인 수진 씨와 아내의 친아들인 민수 씨가 혈연 관계 없이 결혼하게 된 것도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였던 거였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윤정희 씨의 마음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홀로 방에 앉아 DNA 검사 결과서를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에 대한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불륜으로 낳은 민수를 친아들처럼 사랑해주고 평생 그 비밀을 지켜준 남편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당신은 내 잘못을 덮어주고 민수를 친아들처럼 키워줬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하지만 동시에 분노와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당신도 나 몰래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었잖아. 그것도 내가 힘들어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윤정희 씨는 자신이 민수를 임신했을 때의 일을 떠올렸어요. 당시 남편은 매우 복잡한 표정을 지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미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책감도 컸습니다. 자신이 먼저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남편을 원망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었어요. 내가 먼저 잘못했는데 남편을 탓할 수 있나?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당혹감이었습니다.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수진 씨가 남편의 친딸이었다니. 어떻게 이런 운명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수진이가 정말 여보의 딸이었다니. 그럼 내 손자들은 수진이한테는 친할아버지였던 거네. 윤정희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넘는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남편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의 위대함도 느껴졌어요. 자신의 과오는 숨기면서도 아내의 실수는 평생 덮어주고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해준 남편의 마음을 생각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윤정희 씨는 수진 씨와 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질 수는 없었어요. 5월 3일 저녁 윤정희 씨는 수진 씨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수 씨는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을 예정이었고 아이들은 일찍 잠들어서 집안이 조용했어요. 수진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윤정희 씨의 표정이 심각해서 수진 씨도 긴장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윤정희 씨는 조심스럽게 사진과 DNA 검사 결과서를 테이블 위에 내밀었습니다. 수진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너 아버지가 남긴 거야. 수진아, 너는 정말 몰랐니? 수진 씨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왜 시아버지가 이런 사진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잠시 말을 못하던 수진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저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윤정희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의심하고 있었다고? 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임종 직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를 멀리서만 봐야 했어서. 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아버지가 저를 딸처럼 아껴주신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했어요.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해봐도 저에게만 특별한 애정을 보이셨거든요. 수진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제 생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들을 아시더라고요.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도요.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 학비를 대줬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어머니가 혼자 키우시기 힘들어 하실 때마다 익명으로 도움을 주는 분이 계셨다고 하셨거든요. 설마 그분이 아버님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묘할 때마다 혼잣말을 했던 거구나. 네. 정말 제가 아버님의 딸인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민수 오빠와 저는 수진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만약 정말 시아버지의 친딸이라면 자신과 민수 씨는 이복남매가 되는 거였으니까요. 윤정희 씨는 수진 씨의 고백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수진 씨도 의심하고 있었다니. 그럼 혼자 끙끙 앓고 있었을 수진 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수진아, 사실 너한테 더 할 얘기가 있어. 윤정희 씨는 민수의 출생 비밀까지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민수도 사실은 내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야. 수진 씨가 깜짝 놀랐어요. 네. 내가 젊은 시절에 저지른 실수로 생긴 아이지. 당신 아버님은 그걸 알고도 평생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셨어. 수진 씨는 시어머니의 고백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저와 민수 오빠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 아버지의 딸이고 민수는 내 아들이야. 혈연 관계는 전혀 없어. 수진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해결된 거였어요.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버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윤정희 씨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솔직히 너가 그 사람의 딸이라는 걸 알고 나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아. 배신감도 들고 화도 나고. 하지만 내 잘못은 아니잖아. 어머님, 그 사람은 내 잘못은 평생 덮어주면서 자기 딸인 너는 멀리서만 지켜봤어.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수진 씨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가 돼요. 아버님께서 왜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셨는지. 왜 제가 힘들 때마다 항상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는지. 아버님은 자신의 딸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셨겠지만 이미 제가 이 집 며느리가 된 상황에서는 할 수 없으셨겠죠. 어머님, 저희는 비록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에요. 아버님이 남겨주신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족이잖아요. 윤정희 씨는 수진 씨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어요. 분노와 배신감보다는 남편의 위대한 사랑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모든 진실이 민수 씨에게도 공개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 수진 씨가 아버지의 친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민수 씨의 첫 반응은 충격이었어요. 제가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라고요? 그래, 민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낳기 전에 다른 사람과. 민수 씨는 잠시 말을 못했어요. 33년간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이 친아버지가 아니었다니. 게다가 아내인 수진 씨가 아버지의 친딸이었다니. 어떻게 이런 운명의 장난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민수 씨의 다음 말은 의외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친아들보다 더 사랑해 주셨는데 혈연이 뭐가 중요해요? 민수 씨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에요. 수진이와 제가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서요. 그리고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서요.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친딸과 부인의 친아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축복해 주셨어요.
얼마나 복잡한 심정이셨을까요? 하지만 저희의 행복을 위해서 침묵을 지키셨던 거죠. 수진 씨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모두 아버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족이에요. 피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이죠. 윤정희 씨는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죄책감과 당혹감. 복잡했던 감정들이 점차 정리되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살았구나. 그날 밤 세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6개월 후인 10월 남편의 기일을 맞아 세 사람은 함께 새로운 묘지로 성묘를 갔습니다. 이제는 모든 비밀이 밝혀진 상태였어요. 새로 이장된 무덤 앞에서 윤정희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 잘못은 덮어주고 당신 잘못은 혼자 짊어지고 살았을 당신 마음이 이제야 이해가 돼요. 미안해요. 그동안 당신 마음도 모르고 원망만 했어요. 수진 씨도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말을 건넸어요.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느껴요. 멀리서나마 저를 지켜봐 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어머님과 민수 오빠를 이렇게 좋은 가족으로 만들어 주셔서 고마워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저도 이 가족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어요. 민수 씨는 아버지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버지가 보여주셨어요. 진짜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아버지가 저희에게 남겨주신 사랑,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성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 사람은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숨길 비밀도 의심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를 들려주었어요. 할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셨단다. 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5살 손자가 말했어요. 그래, 할아버지처럼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 윤정희 씨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1년 후인 지금 윤정희 씨 가족은 더욱 단단한 유대감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 씨는 때로는 수진 씨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수진 씨 역시 시어머니의 아픈 과거를 이해하며 더욱 깊은 효심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 아버님이 어머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요. 민수 씨와 수진 씨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오히려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어. 민수 씨가 수진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님이 우리를 이어주신 거예요. 수진 씨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손자들에게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를 자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족을 지켜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요. 윤정희 씨는 이제 남편의 사진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감싸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였네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혈연 관계가 가족의 전부일까요?
아니면 사랑과 헌신이 더 중요할까요? 윤정희 씨 남편은 자신의 과오는 숨기고 아내의 실수는 덮어주며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었지만 그의 사랑만큼은 완벽했어요.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하는 것이 용서받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진정한 가족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현실에서는 완벽한 가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족에게는 크고 작은 상처와 비밀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극복해 나갈 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윤정희 씨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잘못은 덮어주고 당신 잘못은 혼자 짊어지고 가셨네요. 완벽하지 않은 우리지만 당신이 남겨주신 사랑만큼은 완벽히 지켜갈게요. 서로 상처받고 상처 준 우리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란 처음부터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실수를 용서하며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혈연보다 진한 사랑, 원망보다 깊은 용서, 절망보다 큰 희망. 이것들이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힘이 아닐까요? 사랑이란 때로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윤정희 씨의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과거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가느냐는 것이에요. 윤정희 씨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가족이란 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진실을 숨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보호이고 사랑일 수 있어요. 윤정희 씨의 남편처럼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완전히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된 관계라도 진정한 사랑과 헌신으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혈연이라는 끈보다 더 강한 사랑의 끈으로 말이에요.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모든 등장인물들이 각자의 상처를 딛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 대신 이해와 사랑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